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금일 시황 및 4월 22일 월요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금요일인데 전일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지수가 많이 올라서 전부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부터 한번 보면, 자, 오늘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강했죠. 일단 아침에 갭으로 다우가 오늘 소폭 보합으로 상승 마감하다 보니까 어제 우리 빠진 거를 다 되돌려 놓는, 다는 아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도 수급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나 현물에서 외국인이 계속 팔다 보니까 힘이 조금 약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958억, 기관에서는 오전에 조금 팔다가 매수로 돌았으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했습니다. 어제 빠진 거 거의 다는 아니지만 5일선에 그냥 안착시켜 놓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정시를 한번 보면 오늘 상해가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 오늘 그 플러스권으로 돌렸네요. 항생은 마이너스지만 상해는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계속 플러스권에 있었고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는 선물이 계속 여기 0.3%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쪽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이 오늘 강한 반등을 준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 같고, 잠깐 밀렸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려서 끝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오전 매매는 오늘 장이 좋다 보니까 이런 날은 잘못하면 오전에 강한 상승, 오후에는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오전 매매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 매매는 안 하고 오후에는 제가 종가 베팅으로 DB 하이텍을 했습니다. DB 하이텍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도주였고 오늘 수급주였습니다. 오늘 강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전일 빠진 거 다 만회해서 이렇게 올리 갖고 끝냈습니다. 일단 분봉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그랬죠. 네이버 카페, 주식 종배 마왕이라는 카페에 제가 4월 19일 날 DB 하이텍 들어가서 보면 제가 DB 하이텍 14,700원에서 14,500원까지 매수합니다 해서 올렸죠. 2시 17분에 올렸습니다. 2시 17분이면 한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700원부터 500원까지 줬는데 정확하게 그 사이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아마도 500원에는 체결이 안 됐을 테고, 아마 체결이 됐으면 550원까지 위에서 이렇게 체결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수할 때도 보면 위에는 예를 들면 10%, 20%, 30%, 40, 마지막에는 50% 이렇게 해서 밑에 가중치로 들어가서 이렇게 넣으면 매수 체결하면 단가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평균 단가가 한 6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원, 500원 했으면 정말 잘 산 거고, 평균적으로 한 24,6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보죠. 어떤 분은 580원, 어떤 분은 그냥 매수 완료라고 적어놨어요. 이분은 굉장히 낮게 잘 잡으신 거예요. 일단 해서 잡았고, 그리고 제가 추매를 일단 했는데,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7분에 600원, 550원, 500원 추매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마 넣어놨으면 600원에 이까지는 안 내려왔고 600원에는 추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리 800원, 850원에 매도 걸어둡니다 했는데 800원 동안 800원에서 이렇게 매도하신 분도 있고 제가 750원에 물량이 줄어들면 절반 정도는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다 여기다 750원에 던지신 분도 있고 마지막 동시호가에 던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익을 냈고 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수익을 이렇게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고요. 종가도 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평균 예를 들면 600원에 체결이 됐으면 수수료 내고 나면 한 1% 정도 수익이 되겠죠. 만약 그 밑에 550원에 체결을 했으면 좀 수익이 더 1.74니까 한 1.35% 정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원금 2천만 원만 있으면 하루에 1%씩 20일 기준으로 하면 400만 원은 오늘 같은 경우 1% 먹지만 운 좋은 날은 2% 먹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못 먹을 날도 장이 안 좋아서 안 하는 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2천만 원만 있으면 계속 이걸 반복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월 4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위기 관리 능력인데 우리가 손실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처럼 장이 이렇게 급락할 경우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종목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매매는 장중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날 이렇게 팔고 나갑니다. 굳이 갖고 나면 내일 다우가 어떻게 될지 어떤 리스크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1시간 내에 파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이렇게 장기 매매하는 주식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마음 편하게 종목이 없으니까 주말도 편할 거 아니에요. 걱정도 없고. 그냥 종목을 갖고 있으면 또 주말에 또 뭐 어떤 악재가 나서 뉴스가 나서 안 좋은 그걸로 해서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다우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걱정 때문에 주식은 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도주를 한번 보면 자 오늘은 삼성전자는 오늘 또 빠졌네요. 오늘 셀트리온 급등을 했고 에어부산 제가 에어부산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어부산을 한번 볼까요? 에어부산을 한번 보면 일봉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많이 올려 여기까지 올렸었네요. 전일 끝까지 만약 여기까지 기다렸으면은 뭐 크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이때까지 못 기다렸겠죠. 일단 하는데 분봉을 일단 한번 보면 어제는 세력의 의도가 보였어요. 이렇게 뺐다가 종가에 마지막에 끌어올렸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장전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5억 정도 터졌죠. 터지면서 세력이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세력주의 심리를 잘 알고 있으면은 좀 잘 매매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은 이런 걸 하면 되게 힘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통 보면 단타꾼들은 보통 이 자리에서 거의 다 팔고 나와요. 이 자리에서 이때까지 못 기다려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만약 소액이다 뭐 1,000만 원 미만 뭐 500만 원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이까지 기다려 볼 수 있겠지만 돈이 단위가 5천만 원 넘어서 억 단위가 넘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못 기다립니다. 내가 돈이 막 한 뭐 순이익이 이익이나 손실이 뭐 몇백만 원씩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거는 소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는 아,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냥 던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다 버립니다. 이 보면 시간에 다니까 한번 볼까요? 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세력이 올려서 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쫄쫄이 하락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일단 아시아나 항공 보면 아시아나
한국도 보면 단일가 오늘이 이틀인가요? 오늘 3일째네요. 이것도 보면 오늘 단일가 3일째잖아요. 이틀 3일째인데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 올렸다가 다시 밑에 빼서 이렇게 끝냈네요. 이렇게 거의 고점에서 이렇게 끝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일봉으로 한번 보면 오늘 3일째인데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의 거래량 빠지면서 줄어들면서 이렇게 빼니까 다시 끌어올려서 원래 자리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늘 내일 월요일 날 이렇게 슈팅을 한번 낼 때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거는 선수들의 영역이니까 지금 이 세력의 의도를 알겠죠. 월요일 날 한번 슈팅 내겠다는 이야기죠. 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슈팅을 내릴 걸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슈팅을 한번 내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호가가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죠. 대응을 뭐 휴대폰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일단은 보면 세력의 의도는 이것도 월요일 한번 슈팅을 한번 내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뭐 뜬금없이 많이 올랐네요. 셀트리온도 마지막에 있으면 밀어서 끝냈는데 오늘 수급이 외국인 22만 주, 기관에 28만 주를 샀네요. 자, 지금은 고점에 일단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강심장 아니면 아침에 똑같이 요런 자리처럼 이렇게 아침 시초가가 고가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월요일 한번 슈팅 나면 위에서 팔고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보면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죠. 잘못 걸리면 제가 그랬나요? 기관이든 외국이든 가격을 올리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팔아먹으려고 계속 사는 거예요. 올려서. 이것도 보면 여기도 여기 밑에도 이렇게 한번 보면 보세요. 여기서 계속 샀잖아요. 여기서 올려서 이렇게 판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또 밀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외국인들 올리면 또 다시 팔고 다시 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격을 올리는 목적은 팔려고 올리는 거예요. 팔려고. 가격을 올리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원리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니크가 오늘 많이 거래량이 터졌네요. 마니커. 일봉상으로 지금 안 좋죠. 음봉 났으니까 일단 봤을 때 거래량도 터지고 전형적으로 이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은 오늘 뭐 외국인이 36만 7천 주 기관에서 3천 주를 샀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전일 상한가 간 자리 그 자리까지는 안 뺐는데 일단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입니다. 일단 분봉은 예쁘게 만들어 놨네요. 시초가가 여기죠. 그래서 분봉이군요.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가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올려서 예쁘게 만들어 놨는 거 보니까 슈팅을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분봉, 일봉은 안 좋은데 분봉은 좋아 보입니다. 이 슈팅을 한 번 더 내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보다 이 올리는 거래량이 더 많죠. 그러면서 쫄쫄이 거래량을 이렇게 내서 예쁘게 만들어 놨네요. 슈팅을 한번 내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올렸다가 안 그러면 여기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뺄 수 있겠네요. 예, 분봉으로 보면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마니커 한 자리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진칼 안 볼까요? 한진칼 어제까지 수급이 되게 좋았죠. 자, 한진칼 일봉으로 보면 오늘 또 음봉 만들어서 거래량을 계속 줄어들면서 오늘 또 기관에서 96,000주 사고 외국인이 65,000주 팔았네요.
일단 원봉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자리는 안 좋은데 거래량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올려서 이렇게 냈는데 밑에 빠져서 끝났기 때문에 안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보면 안 좋아 보여요. 일단은 한진칼의 그 아시아나항공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땐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패밀리들이 오늘 많이 갔네요.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어차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의 거래 시총 1위죠. 이게 시총 랭킹 안에 들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지수 상승하면서 강하게 올렸는 모양입니다. 이게 또 고점 자리, 상고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이렇게 캡으로 띄워주면 이렇게 파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은 되게 좋네요. 외국인 47만 8천 주, 기관에서 41만 주 샀는데 월요일 아침에 슈팅 내주면 팔고 나올 자리로 일단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일단 봅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자리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침에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미래생명지원 일단 볼까요? 미래생명 자원 긴 꼬리 계속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있네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네요. 오늘 외국인 하기는 했네. 한번 볼까요? 이 반반인데 긴 꼬리 달았다는 건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점은 다 온 것 같아요. 세력의 평단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등 한번 주고 나와야 되는데 한 4,400원.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인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가 보는 지금 주도주 그 오늘 수급주는 이렇게 DB 하이텍, 토니모리, 젠백스, 인크로즈, 일진 다이아, UTI 오늘 UTI가 마지막에 좀 많이 뺐죠. UTI 같은 경우 마지막에 이렇게 뺐다가 오늘 올려서 반등시켜서 끝냈는데 오늘 한번 볼까요? 시간이 다니까 일단 상승 쪽이 지금 잡혀 있네요. 일단 급격하게 뺐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시키고 끝내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빠지는 폭이 커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데 시간이 다닐 게 나쁘지 않으니까 아침에 좀 반등할 때 빠져나오면 되겠네요. 예, 수급주는 오늘 제가 보는 수급주인데 월요일 아침에 이거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밀리면은 한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건 항상 우리가 주도주에서만 매매하게 되면 손실은 적고 수익은 좀 크겠죠. 그래서 항상 주도주만 매매하자. 그리고 스캘프라든지 짧게 치고 나오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